프로 디테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스콘입니다. 네, 오늘은 142 쪽 답은 내 안에 있다 편. 답은 내 안에 있다. 인간은 천지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 고로 마음 안에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 왕양맹.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미국 명문대 출신의 히읗스님의 강연을 TV로 들은 적이 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혼자 일어나게 하세요. 혼자 일어나는 힘을 길러야 해요. 맞는 말일까? 몇 년 전 모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쓴 글을 읽었다. 학부모 상담을 할 때 아이가 넘어졌을 때 혼자 일어서게 하라고 답해 주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틀렸더라고. 아이마다 다르죠.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아이에겐 일으켜 세워줘야지 좌절하지 않게 돼요.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아이를 위해서 방바닥을 탁탁 치며 방바닥을 혼내주어 아이에게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었다. 이 당연한 답을 그 전문가는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짓궂은 생각이나 강의 시간에 베이비시터 하는 분에게 질문을 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줘야 하나요? 아니면 혼자 일어서게 해야 하나요? 그분은 뭐 그런 것을 다 묻는다는 표정으로 아이마다 다르죠. 아이마다 하고 말했다. 그렇다. 아이마다 다르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안과 밖에서 함께 해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쪼는 것을 줄이라 하고 어미닭이 밖에서 껍질을 쪼는 것을 탁이라 하는데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부화가 가능하다는 비유에서 나온 고사성어다. 병아리가 알에서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있으면 어미닭은 그냥 둔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으면 밖에서 같이 쪼아준다고 한다.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만.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건 관념이다. 어떤 생각의 틀을 깨라는 가르침을 가장 중시하는 스님이 이런 우를 범한 것이다. 독립심을 강조하는 미국 문화가 그를 그렇게 생각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게 말이야. 참. 밤하늘엔 나를 꺼내려는 어미의 빗나간 부리질이 있다. 반짝 먼 나라의 별빛이 젖은 내 눈을 친다. 이정복 록 줄탁 부분. 답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 그냥 엄마의 마음이 되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답이다. 하지만 좋은 엄마라는 마음의 틀을 가지면 너무나 어이없게도 틀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아, 이 좋은 엄마 진짜 좋은 엄마 하려다가 맨날 그러니까. 갈등만 생겨. 그러니까 그 말이 참. 근데 이 그 베이비시터 하는 분은 아주 몸으로 체득을 했네. 이경석 씨. 네. 이경석 씨. 그런 것 같았어. 이경석 씨는 몸으로 다 깨치잖아요, 지혜를. 아니 저는 아는 게 아니라 어려서 이제 아이들을 기르면서 저도 이제 미국식이었어요. 놔둬라, 수술을 하게 놔둬라. 제가 볼 때 그게 맞았거든. 맞는데 이제 줄tak동시도 있지만 나비 같은 애들도 있거든. 나비는 지가 깨나지 못하면 결국은 못 깨나거든요. 누가 깨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해서 그걸 받아들였죠. 지금은 조금 이제 아니었나?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마다 다르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딱 온 게 저는 관념의 틀이었어요. 그렇지. 이 질문 자체, 이거를 그렇죠. 넘어졌을 때 세워줘야 하나요? 이렇게 줘야 되나요? 그냥 둬야 되나요? 저는 그 대답 자체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답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넘어야 돼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아이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훌륭한 거예요. 맞죠. 이렇게 얘기할 수. 베이비시터 해보니까 깨달은 거죠, 그거를. 아기를 많이 예. 다뤄보니까. 그래서 몸으로 깨닫는 지혜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지식으로 하게 될 때 이제 무섭죠. 네. 그럴 때마다 근데 제가 지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도 못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그거를 알려줘. 딱 한마디 하는데 그거를 제 허점을 탁 찌르는.
엄마는 엄마 마음 편해지려고 그렇게 하지라고 예를 들어서 네. 그 한마디 들으면 진짜 뒤통수 어려워. 푹 맞은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애들 그냥 느낌을 알죠. 애들은 아는 거죠.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주지 마라고 했던 게 저는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도 이제 경험이 있죠. 경험이 주고 이제 커가면서 형들을 봤어요. 이제 큰 형은 맞으니까 다 해줬다. 다.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약해요. 독립심이 굉장히 약하고. 큰형이. 그럼요. 아, 그러니까 우리 때 맞이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새로 이게 음식이 왔어. 그럼 맞이는 이렇게 안 챙겨질 거. 알아서 챙겨주는. 그렇죠. 그래야 더 많아요. 그게 남아가지고 커서 책임 안 지고 뭐 있으면 이렇게 안 껴. 저는 그런 모습을 봤어.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 형만 본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집에서 그런 걸 봐. 문제 있는 애들 보면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간은 그렇구나 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확신을 가졌던 거지. 그래서 저는 미국 애들이 그런 얘기 하고 하니까 맞아, 걔네들이 맞아.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길렀는데 아니면 사람마다 다른데. 근데 그 형님 혹시 이거 들으시면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기분 상하시죠? 아니 상해도 그 예를 안 그냥은 좋은 예로 형님을 많이 그냥 보고 사이가 안 좋아. 아, 그래서 안 좋아. 보고 안 살아요? 봐. 보지가 않아. 그냥 봐.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아이들 키우시면서? 저는 우리 애들 이제 어릴 때가 참 그때 정교조 하는 게 저한테 참 다행이었어요. 정교조 하기 전에는 저는 애를 그 독립심을 기르잖아요. 가만히 두고 그래서 일어나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뭐 그때 그랬어요. 근데 정교조를 하면서 이제 안 거예요. 이런 거를. 각자 그 개성이 다르고 줄탁 동시 이런 걸 공부하고 그때 YMCA면서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스타디를 또 한 팀이 또 있었거든요. 사회과 공부 팀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그래서 난 우리 애들은 이제 100% 자유롭게 이렇게 항상 마음을 헤아리죠.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애들을 여주 내려가서 시골에서 애들을 마을에서 길렀죠. 애들 7년 동안 저는 그게 가장 잘했다고 생각들어요. 그러니까 싸우면서 그게 하고 나는 항상 안 도와주고 어디다 터져도 안 도와주고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이제 그 마음을 읽은 거죠. 항상 걔 마음. 예, 혼자 중요한 거는 이제 독립하는 거죠. 근데 독립하는데 얼마나 도와주면 독립에 도움이 돼야 이 문제죠. 도와주면 만회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의 문제거든요. 그죠. 독립하는 아이를.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문화가 20살이 아니라 30, 심지어 결혼해서 아이 기를 때까지 이렇게까지 가니까 끝이 없으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거든. 지금도 이렇게 다르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어렸을 때 모습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빨리 나가 살아라. 우리 20살 때부터 쫓았고 그렇게 성공적인 것 같지 않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신기하게 그 부모들이 나이 들어갈수록 만약에 무댕이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독립적인 인간이 돼야 된다고 해서 나는 예를 들면 결혼해도 절대로 아이는 안 봐줘 하고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아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사정상 그러기도 한데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그거를 너무 또 좋아. 그냥 이쁘니까 이쁘지. 이쁘니까. 이쁘지.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독립하기에는 너무 준비가 안 되잖아요. 우리 사회는 젊은 전체가 그런 건 맞죠. 그래서 저는 막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안 맞다 봐요.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안 되기 때문에 20살 되면 독립하라 이런 것도 좀 안 맞고 그러니까 독립하라니까 애가 그랬대잖아. 독립해서 사채했었대요. 그래서 몇 천만 빚져가지고 다 갚아줬대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가라고도 안 맞고 우리 사회는 그냥 마음을 잘 읽어서 애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아이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이제 아이들을 이제 놔둬요. 집에 놔둬요. 그러면 그 집에만 머무르면 그러니까 일본 말로 뭐라 그러지 그래? 꼬머리. 히키코모리 같은 생각이 난 정말이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그냥 집에서 안 나와. 핸드폰이면 다 해결되니까 안 나와. 돈도 안 벌고 이렇게 안 나와. 그걸 봐고 있으면 그 답답하다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그러니까 지켜본다는 게 우리가 그잖아요 목장
목자 속이랑은 똑같다 봐요.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풀어놓고 있잖아요. 풀어 기른다고 해서는 진짜 풀어놓는 건 항상 마음에 끈을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죠. 내 마음을 읽어내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가 똑같다. 아이의 마음을 읽어내고 아이가 연결돼서. 그래서 저는 애들을 이렇게 당연히 애들 나간다 보거든요. 못 나가는 이유는 지금 부모가 그게 있다 봐요. 어떤 틀이 강해서라 봐요. 어릴 때 이제 애들한테 어떤 좋은 직업, 애들은 기차가 알거든요. 부모가 어떤 직업을 좋아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러면 이게 이제 강한 부모 있잖아요. 뭐 돈이 많은 게 좋고 직급이 높은 게 좋고 이런 틀이 강한 부모 밑에 있는 애들은 기차가 알고 다 맞추려고 그래요. 마치 일단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면 그다 맞추면서 애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갖고 온 재능 이런 걸 모르게 돼요. 자기가 올라오는 자기가 좋아하고 싫은 거를. 그래서 좋아하고 싫은 걸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한테 계속 맞춰서 있다 보면 독립하라면 독립 못 해요. 두려워서 내가 뭘 좋아하는 게 있으면 나가거든요. 그렇죠. 할 게 있고 이러면 나가죠. 그래서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아이를 길러놓으면 나가요. 그게 중요하죠. 그럼 100% 나가요. 근데 부모가 그게 어떤 중요하지. 틀이 있어서 이런 정도 직업이 돼야 돼. 이러면 애가 거기 지금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기 좋아하는 건 몰라서 못 나가게 돼요. 뒷골을 보이죠. 그래서 물론 부모한테 다 책임는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부모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 부모의 책임이 있죠. 그냥 인간은 각자 그렇죠. 사는 거다. 내 안에 그냥 인간은 각자 그 신나게 사는 게 최고다. 그런 게 중요하다 봐요. 근데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할아버지도 마음을 읽어주면 그렇죠. 그거로 그냥 좋게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읽는다는 게 그게 또 그 눈이 또 가려져가지고 그럼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응석 빠질 게 더 돼. 그래서 그 눈을 그렇게 길려면 먼저 본인이 독립을 해야 된다 봐요. 그 할아버지가 애들 본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스스로 독립하는 힘, 고독심이 길러야 된다 봐요. 자기 혼자 어떤 뭘 할 수 있는 힘. 그게 없으면 아이한테 의존하죠. 애를 그냥 키워가지고 그러고 애가 못해도 그러고 의존 관계 때문에 이게 안 된다 봐요. 의존 독립적 관계로서 이제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 상당히 저도 주변에 많이 봐요. 애를 응석까지 길러가지고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초등학교 적응을 못해서 애가 되게 막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조부모들이 아이를 기른 게 이제 믿어서 이제 맡기잖아요. 그런데 또 그 안 좋은 점도 많아요. 무조건적인. 그렇죠. 그냥 귀엽고 한 거. 네.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존감이 만들어지죠. 애는 그냥 세상은 다 내 중심이야.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도 남들이 안 알아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막 혼자 그냥 인정받으려고 막 바쁜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부모 저는 되도록이면 누가 기르건 같이 길렀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이렇게 데려다 함께 어디 뭐 놀러 가도 애들께 와서 애들께 놀게 하고 이렇게 이런 거 자꾸 훈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재밌는 게 함께 하지 않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안 시켰어요. 하라고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학원도 안 가고 뭐 그러니까 놀이터 놀아. 그럼 이제 애들은 벌써 이제 학원 다니고 다 하거든. 그럼 애들이 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놀다가 가는 거야. 놀다가 얘네가 정류장이야 우리 애들.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어차피 친구 생각하지도 않지도 왔다 찍고 그냥 가는 거니까 엄마가 하는 부모가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정상으로 길렀다고 생각하는데 사이가 안 그러니까 얘도 그냥 지가 이상한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야. 핸드폰을 우리 중학교 넘어 고등학교 때까지 안 사줬어. 난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해. 다 갖고 있어. 내가 나중에 커서 뭐라 하냐면 아빠 친구들이 나를 뭐라 하는지 뭐라 하는데 그러니까 문찐이라고 하는데 문찐이 뭐가 문화찐따.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게 인간은 아까 류적 동물이라고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냥 나 혼자만 튄다 뭐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사실 그 피해자야 어찌 보면. 튀려고 그랬던 거야. 내가 너무 강해서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잘한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한테 결국 그렇게 잘하는 모습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이게 뭐지?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런 거에 맞춰 난 한다고 했는데 난 뭐지? 그래도 나는 애들이 그냥 지금 당장에는 애들이 힘들고 있지만 이제 그 어릴 때 각인된 게 있다 보거든요. 아빠의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이 진진나 봐요. 그래서 애들이 저는 부모가 갖는 마음을 끝까지 잊지 못한다 보거든요. 부모가 예를 들면 뭐 루댕이님이 속물적일 때 살았다면 속물이 될 텐데 속물적이 않잖아요. 어떤 가치가 있잖아요. 그거 100% 잘하지 못해도 그 마음은 계속 연결됐다 봐요. 그래서 애들은 자기 길을 찾아가고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으면 된다 봐요. 지금은 아들 아이는 이제 지금 자기가 살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자기 공부도 제대로 안 했고, 만약에 지가 다른 데처럼 정상적으로 공부했으면 뭐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겠지. 근데 이제 안 배웠으니까 이제 애가 이제 뭐라냐면 이제 타일 박는 일을 해요. 타일 이런 데코 타일. 아니 아주 배우는 과정이지. 늦게.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놈이.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고 뭐 그럼 뭐 지가 좋아서 했으면 힘들어도 한번 오라면 오겠지. 근데 전화 그러면 힘들어요. 아니 그래서 뺀다고. 이제 그런 감정이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 게 말은 못 하는 거야 이제. 뭐 아빠가 날 있는데 이제 말은 못 하는 거지. 왜냐면 뭐 아빠에게 틀린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게 강요받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만히 두고 믿어야죠. 기다려요. 그렇지, 나는, 그거밖에 없어, 나는 지금. 믿음이 중요하다 봐요. 그래. 예를 들면 루댕이가 이제 그런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속물적 가치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갖고 애들 키웠잖아요. 100%잘 될지 못될 수 있어도 그 정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대하는 거죠. 네가 지금 당장에 아빠를 못 알아줘도 나중에는 내 마음을 알리라. 이게 중요하다 봐요. 그러면 애들이 그 마음 하나로 잘 살 수 있다 봐요. 지금도 뭐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지도 좀 갈팡질팡 한다는 거죠. 지기도 왜냐면 살아가기가 그때는 그래야 또 그렇지. 인생은 그렇단다. 저는 어떤 직업을 택해도 애들 다 힘들다 봐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어떤 직업 가도 다 경쟁이잖아요. 지금은 무한 경쟁이야 애들끼리 직업이. 그리고 또 우리 사회는 부리가 많잖아요. 부정을 이렇게 겪잖아요 애들이. 그 속에서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무한 경계다 부리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힘드니까 이제. 근데 인간은 어쨌든 70% 다수가 그렇게 살면 마치 그게 옳은지야. 그거는 이제 덜 불안해하고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애들이 정신 치료 받는 애들이 공식적으로 10%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든 우리가 애들에게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계속 다독여줘야 되죠. 달래고 다독여주고. 어쨌거나 우리 스스로도 그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뭔가에 소신 있게 한 것에 그거는 대해서. 엄청난 가치죠. 그거는 네. 정말 좋은 유산 아니에요. 네. 지금은 모를지언정 저도 그러니까요. 그걸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왕령이처럼 저는 인간은 천지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는 걸로 알아서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른다고 애를 썼는데 세상적으로는 그럼 좀 그래서 한탄하는 거 우리 앉아서 자식 한탄하는 거 근데 아니지. 나이가 들어야지 아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니라는 확신은 있죠 여전히. 아니야 뭐 과정이야 이제 이렇게 네. 이제 믿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듣는 분들도 혹시 고민한다면 그런 고민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요. 이게 확신은 있죠. 약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충동적이니까. 아니, 아니 자식을 기르는 부모 입장이라면 이런 마음은 다 있을 거예요. 갈등하죠. 자식과 예,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갈등하죠. 근데 저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15세 애들 자유롭게 기르는 게 대한 자부심이 좀 커요. 그리고 또 그 힘이 애들 나타난 것 같아요. 지금 애들 보면 뭐 자식 자랑은 할 수 없지만 뭐 출산 것도 아니고 애들이 근데 살아있다는 느낌 들어야 돼.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자체로 저는 좋아요. 선생님 혼자 뿌듯해하고 계셔.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데. 아니 저도 뿌듯해요. 부럽습니다. 저 뿌듯해요. 그 마음이 살아있는 것만큼 소중한 것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다 걱정되는 게 이제 애가 직장 다니니까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살아있게 하고 싶어서 인문학 공부 함께 하면서 그 마음을 자꾸 불씩 지금 끄트리지 하고 않고 있는 예,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답은 내 안에 있다 편 내 여기까지로. 마음에 믿고 믿어라. 가문이 부친도 나를 믿어라. 돌아가실 때 맞아 요니 그거잖아요. 자등명 복등명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결국 나야. 그럼요. 결국 나고 우리 아이도 너 안에 다 이게 들어 있는 거야. 그것만 잘 이렇게
우리 조각가가 뭐 조각할 때 그런다잖아요.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무에 있는 걸 보고 아 여기 싹 말이 보이네 하고 말을 캐낸다 그러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아이들한테도 시간이 그러니까. 필요하죠. 전에 그 목교 반장님 그 아이가 저기 핀란드 어학연수 가서 사례를 들리는 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2조이 됐는데 애들이 놀러 가더래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나 하고 따라가 봤대요. 근데 버스 타고 가다가 벌판에 내리더래요 애들이. 놀러 가서 그래서 막 놀아 그랬더니 그림을 그리더래요. 캠퍼스 딱 세워놓고. 아 눈물 나지 않아요? 요거 고등학교 아이들이 놀러 간다는 게 벌판에 그림을 그린다는 게 저는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이게 참 가장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냥 마음이 아파요. 2030 세대 보면은 참 힘들다. 맞아요. 빨리 우리가 우리 아이들 그런 세상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서 이런 작은 모임을